네, 또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동시호가선 양지수 모두 다 간신히 상승불로 버텼는데요. 이항영 위원, 김민진 팀장과 함께 출발 분위기 더욱더 진단해 보시죠. 자, 일단 지수 선물은 상승으로 시작합니다. 0.19% 오르면서 310.50자리대 출발 소식 전달되고 있고요. 어제 엔화 약세 속에 상승했었던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장도 4원 정도 상승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03% 하락하며 시작하고 있고요. 외환시장이 4원 정도 오르며 출발하고 있네요. 분위기 봐주실까요? 네, 결국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경기의 호조 부분, 그리고 주요국 경기에 대한 호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수면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가에 대한 반등까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달러화에 대한 강세 흐름이 소폭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따라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를 위한 장 초반 흐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강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오랜만에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수 선물 역시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요, 우선 니케이 같은 경우 미 달러화에 대한 최근 강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전혀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 오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대한 선물 쪽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의 9월물에서 12월물로의 롤오버가 잘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일부 물량 같은 경우는 미결제에 대한 축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청산을 좀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나머지 어느 정도의 롤오버 물량이 잘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어느 정도 12월 달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미국 증시에 대한 강세 흐름에 따라서 장 초반 우리나라 증시 역시 강세 출발을 하지만은 장 중반 이후에 부진한 수급에 따라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수급적인 변화 포인트를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초가는 모두 다 상승입니다. 코스피 0.27% 오른, 그리고 코스닥은 0.19% 상승한 채 현재 거래되고 있죠. 코스피 쪽에서 오늘 올라가는 업종수나 하락하는 업종수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오른권 상단에는 전기전자 섹터 자리하고 있는데 LG 이노텍 등 긍정의 움직임 나타난 종목들이 있고요. 앞서 이야기 나눠봤었던 삼화전자 오늘장 10%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에서는 요즘 종잡기 어려운 게 바로 DY파워입니다. 10% 급등하더니 또 어제는 12% 급락했고 오늘장엔 또 4% 이상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의약품 업종, 운수장비 업종 오늘 강세권역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단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집중되고 있네요. 자, 페노션 4% 이상 급락도 확인됩니다. 위원님 분위기 봐주시죠. 네, 주시장이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쏠리면 거북해 하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수 따로 그리고 투자 심리 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현실대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오는 이제 IT가 전체적 기술주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은 또 오늘 또 올라가면서 이게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한 1달러만 더 올라가면 이게 정말 20년 전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무서운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논리, 그런 어떤 단기 사이클이 됐건 일반 사이클이 됐건 슈퍼 사이클이 됐건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논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SK하이닉스가 있고 없고 삼성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앞으로도 일정 기간 갈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종목이 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개장 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레포트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LG노텍입니다. LG노텍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간은 요즘 샀고 외국인 차익 매물을 실현했지만 이게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3%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이요. 그럼 이 주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평균 목표가가 19만 8천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20만 원이니까 10% 정도 여력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레포트 보면 21만 원짜리 되어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유로 보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ED마저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 그게 만약 사실이다 그러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또 다른 스토리가 또 하나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슨 주식이든지 그 종목을 선택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주식을 좀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지금 갖고 계신 분과 안 갖고 계신 분의 수익률은
더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코스피 분위기 봐주셨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일진다이아가 오늘도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나름의 특징이네요. 수출과 관련한 종목들 아무래도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는 건 JYP엔터 빼놓을 수 없습니다. 4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받으면서 2%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죠. 애플과 관련한 종목들의 희비가 조금 엇갈립니다. BH는 오늘 장 상승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인터플렉스는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다는 모습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이 됩니다. 나노스 역시나 한 6% 정도 급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분위기 좀 봐주실까요? 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느냐? 크게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가는 업종군들 오늘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가는 섹터, 가는 테마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별로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도 역시 일부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일진다이아 11%가량 급등하며 관련 테마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ESS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PCB 관련주들은 BH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BH 같은 경우는 전일 베트남 쪽과 중국 쪽에 대한 400억가량의 투자 의견을 좀 밝혔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돈이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은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는 측면에서 호재로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가량 급등하며 관련 업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 섹터를 살펴보게 되면요. 안 되는 업종군들 추세를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유통 관련 섹터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 거기에 닭고기 관련주와 같은 음식료 관련 섹터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되는 업종만 가는 시장이 오늘도 연출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종목군들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 포스코 ICT였는데요. 아까 제가 연료전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ESS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포스코 ICT도 대표적인 대체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ESS 관련 섹터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오랫동안 좀 빠졌었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점 쪽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 GT가 장 초반부터 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작용되며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JYP엔터 신고가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양호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의 출발 분위기 그리고 특징들 잡아봤습니다. 일단 양지수 코스피가 탄력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자,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새롭게 상장을 했어요. 주가는 좀 내려가곤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왜 이런 움직임 보이는지 임유영의 소핫에서 점검하시죠. 대상 직후 핫한 종목들 오늘도 빠르게 점검하겠습니다. 임유영의 So Hot 시작할게요. 오늘 거래 대금을 토대로 핫하게 거래되는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페노션이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가 1위로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점검할 텐데 먼저 페노션부터 체크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2,720만 주 블록딜 소식을 전하면서 약세 출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신영증권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일단 주가는 4% 하락권역이고요. 6,280원 선에서 거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동반되고 있었던 펄어비스 점검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권역에서 출발한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5% 급락권입니다. 88,000원 선 거래되면서 공모가 대비 10% 약세권역 출발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펄어비스는
창업자이자 대표 김대일 의장이 고졸 출신 사업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대일 의장은 펄어비스를 창업하기 전에도 이미 대형 게임사의 개발사로 입사를 해서 흥행작을 여럿 개발했던 상황인데요. 이 펄어비스를 창업함과 함께 검은 사막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면서 연간 이 검은 사막 하나만으로 연간 매출 600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와 남미, 유럽에서 흥행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중국과 터키 시장 진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을 본다면 현재 31개 게임주 가운데 시가총액 6위로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게임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